가족이면 나 혼자 이렇게 고생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야? 당신도 아버지 챙긴 적 있긴 해? 나만 맨날 고생하고 있잖아.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래도 가족인데 아버지께 그렇게 말하는 거 너무한 거 아니야? 가족이라는 이름,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지만 때로는 가장 어려운 관계가 되기도 하죠. 저는 80살이 된 권석배입니다. 한때는 따뜻한 가족과 함께할 노후를 꿈꿨지만 현실은 조금 달랐습니다. 병원에서의 긴 시간, 그리고 가족 간의 갈등 속에서 제가 깨달은 건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권석배라고 합니다. 올해 80살입니다. 젊었을 때는 다들 그렇잖아요. 일하고 자식 키우고 먹고 사느라 하루하루 바빴죠. 저도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나이 들어서는 따뜻한 가족과 함께 웃으면서 지낼 거라는 꿈을 꾸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참 아이러니하더군요.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병원 신세를 지면서 깨달은 건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생각보다 단단하지 않다는 겁니다. 병원에 있을 때 아들과 며느리가 종종 찾아오긴 했어요. 아들은 나름 신경 써주는 듯 보였지만 며느리는 항상 바쁘다며 대충 인사만 하고 가곤 했죠. 아버님, 어서 나오셔야죠. 그 말은 들을 때마다 고맙긴 했는데 어딘가 마음에 걸리는 찬 기운이 느껴졌어요. 퇴원하던 날이 기억납니다. 겨울의 한가운데였고 서울 분당에 있는 큰 병원이었어요. 하늘에서는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는데 제 마음은 그 차가운 눈보다 더 얼어붙은 느낌이었죠. 아들이 차를 몰고 병원 앞까지 왔는데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서로 눈치만 보며 말 한마디 없이 집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며느리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이제 건강 생각하셔야죠. 그런데 집에서 계속 이렇게 계시면 저희도 부담이 크거든요. 그 말을 듣고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퇴원한 당일에 이런 말을 들어야 하나 싶었죠. 옆자리에 있던 아들은 뭔가 말하려다 멈췄어요. 그 순간 그 아이의 얼굴에는 복잡한 표정이 가득했죠. 우리 가족은 처음부터 이런 관계는 아니었어요. 아들은 어릴 적부터 착하고 부모 말 잘 듣는 아이였어요. 며느리도 처음에는 정말 고마운 사람이었어요. 결혼 초반엔 명절 때마다 음식을 한가득 차려놓고 아버님 좋아하시는 갈비찜 만들었어요. 하며 웃어줬던 기억이 나요. 그랬던 그녀가 어쩌다 이렇게 변했을까요? 병원 문을 나서던 날 제 머릿속에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몇 달 전 제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갔을 때 며느리는 처음엔 걱정하는 척했어요. 그런데 입원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녀의 표정은 점점 냉랭해졌습니다. 병실에 올 때도 음식이나 필요한 물건 대신 마치 의무감에 온 듯한 태도로 그냥 앉아있다가 갔어요. 아들도 점점 피곤한 얼굴로 나타나더군요. 퇴원하고 집에 돌아온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집안을 맴돌았어요. 며느리는 밥상을 차릴 때도 건성으로 하고 아들은 대화하다가도 제가 회사 일이 많아서요 라며 대충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혼자 방에 앉아 있으면 문 밖에서 들려오는 두 사람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 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았죠. 그날 병원 앞에서 제가 느꼈던 눈물의 무게는 단순히 아픔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저를 걱정해주는 척하지만 그 속에 담긴 냉랭함과 거리감 때문이었어요. 분명 가족인데 언제부턴가 가족 같지 않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문득 눈앞에 내리는 눈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정말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단지 의무감에 혹은 사회적 관습에 묶여 함께 있었던 걸까? 퇴원 후 첫날부터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남은 인생 동안 이 가족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할지 그날 처음으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정확히 기억해요. 2월 중순의 차가운 날씨였죠. 병원에서 긴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후 처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었어요.
제가 집에 들어섰을 때 며느리는 주방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인사나 안부는커녕 저를 힐끗 보더니 다시 자기 일에 몰두하더군요.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이 집안에서 제가 설 자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거려. 며느리는 식탁에 음식을 준비하며 아이들에게 소리쳤어요. 지훈아, 빨리 와서 밥 먹어. 학교 늦겠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엌에서 울려 퍼졌지만 그 안에 제가 포함될 자리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 종훈이는 그 상황을 모면하려는 듯 저를 부축하며 방으로 안내했어요. 아버지, 들어가서 좀 쉬세요. 병원에서 힘드셨을 텐데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미안함과 당혹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역시 이 집안의 분위기를 알고 있었던 거겠죠. 아침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조용히 식탁에 앉아 있었지만 며느리는 마치 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아이들에게만 신경 쓰고 저와 눈을 마주치는 일은 없었습니다. 몇 번이나 이야기를 꺼내보려 했지만 그녀는 대답 대신 건조한 표정으로 접시를 치울 더군요. 그러다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던진 한마디가 아들의 인내심을 폭발시켰죠. 아버님이 집에 계시면 불편한 게 많아서 차라리 요양원 같은 데를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순간 식탁은 얼어붙었습니다. 종훈이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그녀를 바라봤어요.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가 가득 찬 톤이었죠. 며느리는 당황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이없다는 듯 대꾸했어요. 그럼 당신이 아버님 모시면서 다 챙길 건가? 나 혼자 애들 보랴 집안일 하랴 어떻게 더 신경 쓰냐고. 그때 저는 방에 들어가 있을 걸 그랬다고 후회했습니다. 제가 식탁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두 사람의 언쟁은 점점 격해졌고 마치 제가 없는 곳에서 다투는 것처럼 말들이 오갔어요. 종훈이는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께 그렇게 말하는 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가족인데. 하지만 며느리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가족이면 나 혼자 이렇게 고생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야. 당신도 아버지 챙긴 적 있긴 해. 나만 맨날 고생하고 있잖아.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숨을 삼키며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이 상황이 예상됐던 일이기도 했습니다. 며느리가 지쳐 있다는 것도 아들이 중간에서 어려워하는 것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걸 직접 눈으로 보는 건 또 다른 일이었죠. 결국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렇게 싸우지 말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마라. 목소리가 떨렸지만 두 사람을 더 이상 싸우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 앉아 깊이 생각했습니다. 별표 내가 뭘 잘못했을까? 별표 젊었을 때는 가족을 위해 일만 하며 살았는데 이렇게까지 가족에게 짐이 되는 존재가 되다니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저는 평생 농사일로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부모님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후에는 누구의 도움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해야 했어요. 겨우 12살 때부터 학교를 다니면서 틈틈이 일해야 했고 동네 어르신들께서 가끔 밥을 챙겨주시거나 일손을 가르쳐 주셨던 게 그나마 의지할 수 있었던 전부였습니다. 그런 어린 시절을 겪으면서 제가 결심한 건 딱 하나였어요. 별표 내가 가정을 꾸리면 내 아이만큼은 절대 굶기지 않겠다. 별표 그래서 결혼 후에는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논밭을 일구고 추운 겨울에도 손발이 얼어붙을 만큼 열심히 했어요. 아이가 배불리 먹고 공부라도 마음껏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거든요. 종훈이는 제가 유일하게 바라보고 의지했던 자식이었어요. 막내딸은 어릴 때 아파서 잃었고 그 이후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기에 종훈이는 저희 부부에게 모든 희망이자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농사일이 힘들어도 종훈이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마다 환하게 웃는 모습에 모든 피로가 풀리고 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제가 너무 일에만 매달리느라 별표 종훈이와 충분히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는 것 별표이에요. 어릴 때는 제가 늘 바쁘다 보니 아이와 놀아주는 대신 이렇게 말했어요. 종훈아, 아빠가 돈 많이 벌어서 너 공부 잘할 수 있게 해줄게. 그땐 아빠도 너랑 여행도 다니고 놀아줄 수 있을 거야. 그 말을 믿었던 걸까요? 종훈이는 어릴 때부터 착하고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했습니다. 성적도 좋았고 말썽 한번 피운 적이 없었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장학금을 받아 서울의 대학에 진학했고 졸업 후에는 대기업에 취직했죠. 저는 그 아이가 너무나 자랑스런 있습니다. 별표하지만 제가 몰랐던 건 그 아이도 저처럼 혼자만의 짐을 짊어지고 있었다는 사실 별표이에요. 종훈이는 결혼 후에도 열심히 일했어요. 아버지인 제가 농촌에 살면서도 조금이라도 돈을 보태주려고 했던 이유도 종훈이가 힘들지 않았으면 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아이 둘을 키우고 회사에서 과중한 업무를 견디고 집안에서 며느리와의 갈등까지 신경 써야 했던 아들에게 제가 또 하나의 부담이 되었던 것 같아요. 퇴원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종훈이의 얼굴에 별표 피로와 미안함이 섞인 복잡한 표정을 별표 처음 봤어요. 그 아이는 제게 항상 밝은 모습만 보이려고 애썼던 걸까요? 저는 그걸 알지 못하고 별표 내가 잘 살고 있으니 아빠는 참 고맙다. 별표라는 말만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며느리와의 다툼이 벌어졌을 때도 종훈이는 어떻게든 중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재가 또 다른 갈등을 불러왔죠. 며느리는 당신은 항상 중립적인 척하지만 결국엔 아버님 편만 들잖아 라고 말했고 종훈이는 고개를 떨구며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 과거를 돌아보면 저는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다는 생각에 너무 많은 것을 강요했던 것 같아요. 아이를 위해 희생한다는 핑계로 정작 아이가 느꼈을 부담은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겠죠. 하지만 저는 종훈이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별표 내가 충분히 잘하고 있어. 너무 애쓰지 않아도 돼. 별표 그런데 그 말을 꺼내는 게 왜 이리도 어려울까요? 저는 여전히 혼자 방에 앉아 이런 질문을 합니다. 별표 나는 좋은 아버지였을까? 아니면 그저 욕심 많은 아버지였을까? 별표 아들이 지금 겪는 모든 어려움은 어쩌면 제가 만들어 놓은 그림자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제가 혼자 살기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난 후 몸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복부에서 느껴지는 묘한 통증이 점점 심해지면서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그때는 8월 초였고 한여름 더위가 한창이었어요. 작은 원룸에서 선풍기 하나로 버티는 날들이었죠. 아침마다 일어나면 온몸이 축 처지는 느낌이었고 가끔은 땀이 식기도 전에 추운 기운이 도는 이상한 증상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병원을 가는 건 망설여졌어요. 병원비도 걱정됐고 아들 가족에게 짐이 될까 봐 말하지 않았죠. 그러다 어느 날 통증이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해졌어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그 순간에도 망설였어요. 종훈이가 요즘 얼마나 바쁜데 내가 이런 일로 귀찮게 할 수 있나. 그런데 결국엔 참을 수 없어서 전화를 걸었죠. 종훈아, 나 좀 병원에 데려가 줄 수 있겠니? 제가 작게 말했는데 아들은 바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버지, 어디가 아프세요? 지금 바로 갈게요. 종훈이는 차를 몰고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 내내 그는 긴장한 얼굴로 운전했어요. 아버지, 왜 이렇게 오래 참으셨어요? 아프시면 바로 말씀하셨어야죠. 그의 말에 저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겠지 싶어서 그랬지. 너도 바쁠 텐데.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 동안 종훈이는 옆에서 계속 저를 지켜봤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갈 때마다 그의 눈에는 불안한 기색이 가득했어요.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저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큰 병은 아니라는 진단을 받았지만 의사는 소화기 관련 질환이 있으니 꾸준히 관리하여야 한다는 말을 덧붙였어요. 그 말을 들은 종훈이는 한숨을 내쉬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혼자 사시게 하지 않을 거예요. 저희 집으로 오세요. 더 이상 아버지를 이렇게 두고 싶지 않아요. 그의 진심이 느껴졌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쉽지 않을 거다, 종훈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지연이가 받아들이기 힘들겠지. 종훈이도 그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집으로 돌아가 지연이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연아, 아버지를 우리 집 근처로 모셔오는 게 좋을 것 같아. 우리가 옆에서 도울 수 있으면 좋겠어. 지연이는 그 말을 듣자마자 표정을 굳혔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여기 집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가는 거 비용도 만만치 않고 애들 학교 문제도 생길 텐데. 그녀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종현이는 한참 고민하던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더 아프시면 우리가 후회할 거야.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가족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잖아. 하지만 지연이는 쉽게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럼 당신이 회사 일 그만두고 아버지 돌볼 거야? 나는 도저히 이 상황을 다 감당할 자신이 없어. 이런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저는 방 한구석에서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고뇌, 며느리의 불만, 그리고 제 존재가 만든 이 모든 갈등이 제게는 너무도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종훈아, 괜찮다. 내가 잘할 테니 너희끼리 잘 살아라. 아빠가 너희 사이에 부담이 되고 싶지 않다. 그 말을 하면서도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외로움이 스며들었습니다. 별표, 정말 가족으로 산다는 게 무엇일까? 별표. 제가 이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종훈이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몇 주 동안 며느리 지연과 대화를 이어갔어요. 지연이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매일 밤 진심 어린 말을 건넸죠. 지연아, 나도 내 마음 이해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알아. 하지만 한 번만 아버지를 생각해봐. 아버지는 평생 우리를 위해 살아오셨잖아.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갚아야 하지 않을까? 지연은 여전히 고개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죠. 나도 아버님을 도와드리고 싶어. 하지만 굳이 집을 팔아야 할까? 다른 방법도 있잖아. 도우미를 고용하거나 우리가 자주 찾아가면 되지 않아? 종훈이는 지연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입장도 이해는 됐지만 아버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는 다른 방법을 시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종훈이는 아무 말 없이 지연과 아이들을 제 원룸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사전 연락도 없었기에 저는 조금 당황했어요. 하지만 그날 종훈의 의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 작은 원룸은 낡고 허름했습니다. 겨울이 가까워져서 바람이 새어 들어오는 곳이 많았고 난방도 잘 되지 않았죠. 제가 그날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손이 떨려서 채소를 자르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종훈과 아이들이 들어섰을 때 저는 당황해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쩐 일이냐. 이렇게 갑자기 오면 내가 준비도 못하잖아. 그 순간 지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집안을 둘러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이들도 할아버지가 사는 집을 낯설게 바라봤죠. 종현이가 그때 말했습니다. 지연아, 이게 지금 아버지가 혼자 지내는 모습이야. 너도 봤잖아. 아버지가 이젠 혼자서도 힘들어 하시잖아. 이렇게 두고 싶지 않아.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엿보였어요. 분명 아버님의 상황이 안타까웠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생활이 흔들릴까 봐 두려운 마음도 있었겠죠. 며칠 후 지연은 이 고민을 친한 친구에게 털어놨습니다.
그녀는 속마음을 이야기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나도 아버님께 잘해드리고 싶어. 그런데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 것 같아. 이사도 해야 하고 내 생활도 바뀔 텐데 그게 무섭더라. 그 친구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연아, 만약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한 게 내 어머니라면 넌 어머니를 이렇게 두고 싶겠니? 그 말은 마치 번개처럼 지연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잠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종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진짜 집을 팔고 아버님을 모셔올 거야. 종현은 그녀의 눈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쉽지 않다는 거 알아. 하지만 이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야. 내가 도와줄게. 혼자 짐을 지게 하진 않을게. 지연은 긴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나도 노력해볼게. 그녀의 대답은 종훈에게 커다란 안도감을 줬습니다. 그들은 곧 집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들의 가족과 함께 지내게 되었고 지연도 조금씩 저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별표 가족이란 때로는 희생을 통해 더 깊어지는 관계 별표라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이런 질문이 떠오를 더군요. 별표 지금 내 자리는 이 가족 속에서 어디일까? 별표 이 고민은 여전히 제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느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후 지연은 거실로 나와 종훈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피로감이 묻어났지만 그 눈빛에는 무언가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알았어.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당신 말대로 해볼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종훈은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진지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어떤 조건인데? 지연은 그의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버님을 모셔오는 거 나도 이해해. 하지만 약속해줘. 이 일이 우리 애들한테 나쁜 영향을 주는 일은 없게 할 거라는 걸. 그리고 내가 혼자 모든 걸 떠안지 않도록 당신도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해. 그 순간 종훈은 그녀의 말에서 느껴지는 진심과 고뇌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민과 부담을 안고 있었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죠.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지연아. 내가 이렇게 결정해줘서 정말 고맙다. 약속할게. 아버님을 모시는 것도 우리가 함께 할 일이야. 혼자만 힘들게 하지 않을게. 지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희생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가족은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집을 알아보고 이사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아이들에게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도 걱정이 많았어요. 할아버지가 우리랑 같이 살면 방은 어떻게 돼요? 우리 놀러 갈 시간은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지연은 최대한 차분하게 아이들에게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지금 혼자 계셔서 많이 힘드셔. 우리 가족이 같이 도와드리는 게 맞는 거야. 그리고 할아버지가 오시면 너희도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거야. 아이들은 여전히 조금은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해하는 눈빛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연도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이사 준비를 하던 중 그녀는 문득 종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가족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는 그의 말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점점 커다란 울림으로 자리 잡았던 거죠. 그녀는 새로 이사할 집을 둘러보던 날 문득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곳에서 아이들도 잘 자라고 아버님도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겠지? 종훈은 그녀의 그런 모습을 보고 조용히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아,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이 모든 걸 할 수 없었을 거야. 그녀는 처음으로 그에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가족이잖아. 이 정도는 해야지.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단순히 책임이나 의무가 아니라 별표 서로를 이해하고 도우며 함께 성장하는 관계 별표라는 것을요. 며칠 뒤 이사는 끝났고 새로운 집에서의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지연과 종우는 여전히 바빴지만 이제는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고 가족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의 따뜻한 배려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품고 살고 있습니다. 별표 가족은 때로는 어려운 선택을 요구하지만 그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 별표는 걸 배운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이런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별표 이제 내가 이 가족 안에서 무엇을 더 해줄 수 있을까? 별표 새로운 집으로 이사한 첫날 아침이었습니다. 집은 이제 제게도 낯설지만 종훈이 가족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방 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을 때 아직 어색함이 감도는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주방에서는 지연이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나온 걸 보고 잠시 멈칫하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버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아침 준비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론 살짝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이렇게 한 집에서 지내게 됐지만 그동안 각자 다른 생활에 익숙해진 우리가 갑자기 가까워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 되자 모두 식탁에 모였습니다. 제가 작은 원룸에서 살 때와는 확실히 다른 풍경이었어요. 아이들이 왁자지껄하게 떠들며 웃고 종훈이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내며 분위기를 띄우며 노력했습니다. 아버지, 이 반찬 좀 드셔보세요. 지연이가 만들었어요. 종훈이는 저를 보며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주었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죠. 별거 아니에요. 그냥 간단하게 만든 거예요. 그녀의 말에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음식을 입에 넣었지만 그 안에는 그녀의 노력이 묻어있음을 느꼈습니다. 맛있었어요. 별표 그녀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별표 식사를 하면서도 어색함은 완전히 가시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저와 아직 친하지 않아 식탁 너머로 저를 힐끗거리며 조심스럽게 대했고 지연도 자연스럽게 대하려고 했지만 여전히 어색한 미소가 많았습니다. 아침 식사 후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연이 아이들을 챙기며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도 뭔가 도와야 할 것 같아 다가가 말했습니다. 지연아, 내가 뭐 좀 도울까? 그녀는 당황한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아버님은 그냥 쉬세요. 제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집안일을 혼자 하게 두는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러다 결국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럼 이 접시 좀 닦아주실래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뭔가 보탤 수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그렇게 설거지를 하며 작은 대화를 나눴고 처음으로 조금은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저녁이 되자 집은 다시 바빠졌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놀고 종훈이는 일을 마치고 보라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날 밤 지연이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많이 불편하셨죠? 제가 좀 더 잘할게요. 저는 그녀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지연아. 너희가 이렇게 나를 받아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맙다. 서로 천천히 적응해 가면 되는 거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살짝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어색함 속에서도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그 첫날은 어색함과 함께 지나갔지만 저는 느꼈습니다. 이 가족이 함께하려는 노력이 있다는 거요. 지연도, 종훈도, 아이들도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저를 받아들일 애쓰고 있었습니다. 별표 가족이란 완벽하지 않아도 서로를 위해 노력하는 관계라는 걸 저는 그날 밤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별표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우리 가족은 천천히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함께 살기 시작한 지 몇 주가 지나면서 가족 사이의 어색함은 점점 줄어들었지만 생활 속에서 작은 충돌은 여전히 피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실수로 현관문 근처에 신발을 정리하지 않고 두었어요. 그걸 몰랐던 손자가 뛰어가다가 그만 신발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는 소리에 지연이 급히 나왔습니다. 상황을 확인한 그녀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현관 근처에는 신발이나 물건을 두시면 안 돼요. 애들이 뛰어다니다가 다칠 수 있다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제가 잘못한 일이 맞았으니까요. 그러나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종훈이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지연아,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내가 신발 정리할게. 아버지도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닐 거잖아. 지연은 한숨을 쉬며 말없이 아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속으로 미안한 마음이 들어 그날은 더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저녁이 지나고 모두들 각자 방에서 쉬고 있을 때 지연이 제 방 문을 살짝 두드렸습니다. 그녀는 손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있었어요. 아버님, 들어가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지연은 제게 차를 건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제가 너무 심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죄송해요. 애들 다치는 게 걱정돼서 그랬는데 너무 날카롭게 말한 것 같아요. 저는 그녀를 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지연아. 내가 걱정하는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 내가 앞으로 더 조심하면 되는 거지. 괜찮아. 그녀는 안도한 듯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이렇게 이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도 앞으로 말투나 태도를 좀 더 조심할게요. 그 순간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별표 가족이란 이렇게 서로 실수하고 다투더라도 다시 이해하고 풀어나가는 관계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별표. 그날 이후 지연은 제게 더 자주 다가와 이야기를 나누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침에 간단한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챙겨주는 일이 늘었고 가끔은 함께 TV를 보며 소소한 대화도 나누게 됐습니다. 저 역시 생활 속에서 작은 것들에 더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신발은 항상 정리하고 집안에서는 소음이 나지 않도록 조심했어요. 그 작은 노력들이 쌓이면서 가족 모두가 조금씩 더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갈등의 순간은 생기겠지만 그날의 일이 제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별표 가족은 완벽할 필요가 없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데서 진정한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것. 별표.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에 오길 잘했구나.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한 더 좋은 날들이 오겠지. 어느 날 지연이가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주방에서 그녀가 분주히 움직이며 음식을 만드는 모습은 꽤 오랜만에 보는 장면이었어요. 저도 무심코 다가가 물었습니다. 무슨 날인가? 이렇게 요리를 열심히 하다니. 지연은 웃으며 대답했죠. 아버님 좋아하시는 음식들로 한번 차려보려고요. 그 김치찌개 예전에 아버님이 만드신 게 정말 맛있었다고 하셨잖아요. 그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그녀의 말에 저는 순간 어리둥절했지만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머니에게 배운 김치찌개 비법을 하나하나 알려줬죠. 물론 중요한 건 돼지고기를 먼저 볶아야 국물이 깊어지지 라고 말하며 웃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식탁에는 다양한 음식이 올려졌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 그리고 지연이 만든 김치찌개까지. 가족들이 모두 둘러앉았고 분위기는 전보다 훨씬 부드러웠습니다.
그때 손자가 갑자기 이렇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젊었을 때 뭐 하셨는지 궁금해요. 아이의 말에 저는 한참 웃었습니다. 그리고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던 젊은 시절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죠. 옛날에는 참 힘들었단다. 논에서 일하다가 발이 지늘게 빠져 넘어지기도 하고 벼를 베다가 손에 상처도 많이 났지. 제 이야기에 가족들은 박장대소하며 웃었고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할아버지, 그때도 이렇게 맛있는 김치찌개를 드셨어요? 라는 질문에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지. 그땐 이런 고기 넣을 여유도 없었어. 그저 김치랑 물로 끓인 국으로도 배가 불렀단다. 그날 밤 가족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식사를 했던 그 순간은 정말 오랜만에 느껴본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문득 생각했어요. 별표 별표, 이제야 정말 가족이 된 것 같다. 별표 별표. 함께 살기 시작한 뒤 지연은 많은 걸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어른을 모시는 일이 의무가 아니라 가족 간의 관계를 더 단단히 만들 수 있는 기회라는 걸 느끼기 시작했죠. 어느 날 아침, 지연은 저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버님, 평소에 약 드시는 시간이나 습관 같은 거 알려주세요. 그리고 아침에 산책 좋아하시잖아요? 신발 편한 걸로 새로 마련해 드릴게요. 그녀의 세심한 배려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다, 지연아. 나야 뭐 크게 바라는 거 없어. 그냥 너희가 이렇게 신경 써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종훈이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말마다 가족들을 데리고 공원에 나가기로 했어요. 첫 공원 나들이 날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다 같이 김밥 싸서 놀러 가기로 했어요. 애들도 할아버지랑 더 많이 시간을 보내면 좋을 것 같아서요. 공원에서 가족들이 함께 어울리며 김밥을 먹고 아이들은 풀밭에서 뛰어놀았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저도 모르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종훈이가 제 곁에 와 조용히 말했죠. 아버지, 저는 우리 애들이 할아버지가 가족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속으로는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가족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작은 책임을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상이 쌓여가고 있었어요. 몇 달 전이었습니다. 초가을에 선선한 바람이 불던 어느 날 제가 감기에 걸려 몸이 좋지 않았어요. 가벼운 증상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어서인지 열이 쉽게 내리지 않고 기운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방에 누워 쉬고 있었는데 지연이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그녀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 이마에 손을 올려보았습니다. 열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따뜻한 생강차를 끓여올게요.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한참 동안 생강차를 준비하더니 다시 돌아와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젖은 수건을 가져와 제 이마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정도 감기야 금방 나으실 거예요. 저도 밤새 곁에 있을 테니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날 밤 지연은 제 방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저를 돌봤습니다. 저는 미안한 마음에 지연아, 내가 알아서 할게. 너도 쉬어야지. 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버님도 저희 가족이에요. 가족끼리는 서로 돌봐야죠. 아버님이 불편해하시면 제가 더 불편해요. 그녀의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언젠가 차갑게 대하던 지연의 모습이 떠오르며 그녀가 이렇게 변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 후로 저는 지연의 작은 배려들을 자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좋아하는 국을 준비해 두거나 밖에서 돌아오면 아버님, 오늘은 어디 다녀오셨어요? 라며 먼저 말을 걸고 했습니다. 별표 지연은 이제 단순히 며느리가 아니라
진정한 가족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걸 저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별표. 자식들과 함께 살게 된 지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처음에는 어려운 일도 많았고 갈등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는 다른 따뜻함이 이 집안에 자리 잡았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냉랭하지 않고 오히려 저를 걱정하며 작은 일에도 신경 써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종훈이는 예전처럼 혼자서 모든 걸 짊어지려 하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나누며 웃을 수 있게 되었어요. 아이들은 저와 더 가까워졌고 이제는 할아버지와 함께 있는 시간을 즐깁니다. 저는 문득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별표. 이 평화로움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 별표. 가족이라는 관계는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우리가 모두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별표. 가족은 완벽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어주려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배운 시간들이었습니다. 별표. 이제 저는 다시 희망을 품습니다. 이 작은 집 안에서 웃음과 따뜻함이 계속될 수 있기를. 하지만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삶에는 언제나 새로운 시험이 찾아오기 마련이라는 것을요. 그 시험들이 다가올 때 우리는 이 관계를 지키기 위해 또다시 노력해야겠죠. 별표. 가족이란 여정. 별표이라는 말이 머릿속에 맴돕니다. 그 여정은 아마도 끝이 없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앞으로도 서로를 위해 계속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